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여러분들 연말 연시 바쁘시고 또 분주하실 텐데 크리스마스 이브는 가족과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융합의 거울로 들여다본 이번 대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에 당선이 됐는데요. 박근혜 당선자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향후 5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 한 4가지만 간단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대단히 전환기적인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꼭 좀 박근혜 당선자께서 앞으로 5년 동안 반드시 기틀을 좀 닦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 그동안에 많이 쇠퇴해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새롭게 형성하는 기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이래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 간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 자산을 복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박근혜 당선자는 그동안에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라는 자산을 쌓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둘째는 우리 한국 사회를 그동안 갈기갈기 찢어온 이런 지역 간, 또 계층 간, 그리고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탕평의 이러한 정치 질서를 꼭 형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박 당선자께서는 대선 기간 중에서도 대탕평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박 당선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 대탕평 노력은 모든 정책에 앞서서 꼭 실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최근 양극화 현상에 극도로 시달리고 있고요.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심한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강자들이 이익에 입각한 커넥션 연계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소위 자기 그룹의 이익을 위한 커넥션 고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혁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신뢰라는 자산이라든지 또는 대통합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의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자를 포함해서 야당에서도 다양한 정책 공약을 했습니다만 이 다양한 정책 공약을 선후 완급을 새롭게 재조정을 하셔가지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재정립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을 해주시길 부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 문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과연 이걸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부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그 시장의 그 자율적인 조정 기능이 적극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가 잘못하면 그 소위 그 퍼주기식 시혜 정책을 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이러한 정책 공약이 제시된 내용이 하나하나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번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융복합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그 참고할 만한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번 그 박 당선자의 핵심적인 그 당선 요인이 50대들이 표의 결집, 보수 표 결집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으면 50대들 하면 이게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요. SNS나 이런 데도 취약하고 또 우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공감이라든지 연대, 소 융합한다는 데는 상당히 그 낯선 분들인데 이번에 의외로 이들이 그 소위 그 SNS를 통해서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줬고요. 그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한 거죠. 우리 이러한 소위 융복합을 통한 공감과 연대 이런 활동이라는 게 20대, 30대 전유물로 알았었는데 이제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공감과 연대 노력이라는 것은 확산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모든 기업 활동이나 조직의 경쟁에 있어서 이런 융복합을 통한 소위 그 공감과 연대를 확산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그 선거운동 하는 과정을 쭉 저도 들여다보니까 과거에는 그 100만 인파를 그 뭐 장충당 공원에 모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이런 그 오프라인의 그 산업화 시대 방식이 횡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 그 정치 선거 운동이 그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온라인과 또 필요한 건 오프라인이 결합해 가지고 대중들이 모이는데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 많은 그 지지자들 끌어모으는 이런 새로운 선거운동 모델이 그 선보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은 그 줄이면서 또 효과는 극대화하는 이런 새로운 선거운동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번에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각 그 당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새로이 그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창조 경제니 혁신 경제니 공정 경제니 하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개별 기업이나 소위 그 개인 차원의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이러한 데 초점을 맞추었고요. 이러한 그 소위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연대를 하고 융합을 해서 네트워크의 소위 그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부족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책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박 당선자가 5년간 정책을 펴나가면서 적극적인 이러한 그 시스템 간 융합 그 정책을 이끌어 간다면 이런 그 선거운동 과정의 이런 융복합 전략이 국가 발전 전략과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소위 그 공감과 연대 융복합을 통한 동시적 가치 창출 현상이 이 보수 진보로 나눠지면서 일시로 사그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새로운
그 시대적 흐름이 이 하나의 정치 질서로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이번 그 대선 과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돼서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안철수 현상과 같은 용복합을 통한 그 공간과 연대의 네트워크 협력 전략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아무런 조직적 자금이라든지 뭐 지원 이런 게 없었던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이 기존의 거대 정정을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새로운 용복합 네트워크 커뮤니티 이런 조직을 통한 경쟁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용복합 차원에서 현상을 좀 들여다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러한 그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는 그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핵심 컨셉이 유연성이라 플렉서빌리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민주성을 저는 앞으로 이런 그 융복합 시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민주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이 참여자들 간의 상호 존중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 결국은 저는 그 융복합 네트워크 커뮤니티 모델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번 대선 과정에 저는 이러한 융복합 네트워크 커뮤니티 모델의 가능성을 이번에 그 확진하고 보았다는 점에서 저는 그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저하고 저 생각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세계 인류 경쟁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이러한 융복합 커뮤니티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경쟁력을 높이실 텐데 큰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